안녕하세요. 부동산 에이전트 김원석입니다. 오늘은 제가 지금까지 해오고 있었던 건데 이런 것을 테크닉이라고 부르는지는 몰랐어요. 근데 이 테크닉이 BRRRR 이라는 테크닉이 부동산에 있었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. BRRRR 어떻게 발음하죠? 브랄. 좀 아니 좀 그런가? 브랄. 네. 어찌됐건 네. 이게 뭐의 줄임말이냐면 buy, repair, rent, refi, repeat. 이게 뭐냐?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구매를 해서 그거를 리모델링을 한 다음에 렌트를 높인 다음에 캐시아웃 리파이낸스를 해서 자기 돈을 다시 다 뽑고 또 해라 라는 테크닉인 거예요. BRRRR.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쉽게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하나 예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지금 진행했던 거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. 12250 216가 하와이안 가든. 제가 이거를 이제 저희 투자자분들하고 99만 불에 구매를 했어요. 4인이시고 사이즈는 한 4,000 스퀘어핏 합니다. 이게 2베드가 2개, 3베드가 2개예요. 그래서 렌트비가 8,500에서 한 9,000 사이 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했습니다. 왜냐면 2베드 뭐 한 2,000씩 할 거고 3베드 한 2,300, 400 할 테니까 8,500 중반 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. 자, 그러면 저는 이거를 단지 이제 단순하게 구매해서 한 135만에서 한 140만 불 정도에 팔아보자 라고 시작을 한 건데 저희가 이거를 99에 사가지고 공사 한 10만 불 정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판매가 138만 5천 불에 되고 있어요. 저 같은 경우 이제 워낙 그 캐시를 많이 돌리는 직업에 있다 보니까 이걸 하나 가지고 있는 것보다 판매해서 그 캐시로 다음 것에 투자를 해서 뭐 2개나 3개를 더 돌리는 것이 저라든지 저희 투자자분들한테는 그게 더 이익이 되니까 그 방식으로 선택을 하고 있는데 자, 다른 방식 캐시 플로우 그러니까 가지고 있으면서 수익성을 창출하는 방법에 보자 그러면은 이 BRRRR 방법이 상당히 유리한 점이 많다라는 거예요. 자, 우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. 이걸 100만 불에 샀습니다. 그리고 10만 불을 공사를 했죠. 현재 렌트가 8,700불 들어온다고 칠게요. 자, 그러면 바이는 99만에 한 것이고 리페어는 10만 불에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렌트는 8,600에 한 것이죠. 그 다음에 리파이. 자, 이 리파이가 중요한 부분입니다. 그냥 리파이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. Rate and Terms 또는 Cash Out. Rate and Terms Refi라는 것은 현재 있는 융자를 금액을 바꾸지 않고 이자율만 조정을 하는 것을 Rate and Terms Refi라고 하고요. 또 하나는 Cash Out Refi가 있는데 Cash Out Refi라는 것은 그 집에 있는 융자보다 더 많은 금액을 꺼내서 본인이 현금을 받는 형식의 재융자를 Cash Out Refi라고 부릅니다. 근데 여기서 말하는 BRR 방법에서는 Cash Out Refi인 거예요. 그래서 네가 집어넣었던 돈을 다 뽑아라. 그리고 다른 것을 하나 더 해라 라는 방식인 거죠. 자, 만약에 이 하와이안 가든을 이 방법으로 사용을 했을 경우 어떤 형식의 렌터 프로필가 되는지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. 자, 구매 금액이 99만에다가 우리가 다운 페이먼트를 20%라고 샀어요. 그리고 이자율은 이제 하드머니였으니까 8.5%를 높았죠. 자, 이런 상태를 보시면은 보세요. 월 페이먼트가 6,089불이었고요. 재산세가 1,443불 한 달에. 그리고 보험료 한 118불. 이건 HOA는 없었으니까 한 달에 한 7,652불을 내면서 보유를 하고 있었어요. 자, 공사가 끝난 후 이 집 시세가 140 가까이 되는 아파트를 변한 겁니다. 자, 그러면 캐시아웃 리파이낸스를 한번 해볼게요. 140만 불이라고 은행에서 감정을 해준다면 다운 페이먼트, 그러니까 에quity 보통 75%까지는 빼준다는 얘기, 75%까지는 빼줘요. 집값의 75%. 그렇게 되면은 25% 다운을 남겨놔야 되겠죠. 25% 에quity를 남겨놓고 캐시아웃을 살 수도 있다는 얘기죠. 그리고 이자율은 요즘 뭐 한 3.5에서 한 4.5 사이 하죠. 투자형 매물은 그 이자율이 조금 높으시니까 한 4.5 정도로 칠게요. 그러면 140만 불이라고 쳤을 때 35만 불의 에quity를 남겨두고 베이스 론 어마운트, 융자를 105만 불까지 뽑는 거예요. 자, 한번 계산해 봅시다. 아까 융자 금액이 얼마였어요?
우리가 처음 구매했을 때 융자 금액 90 마이너스 20% 하나 빼고 산수가 이렇게 느려. 100만에 사가지고 20% 나눠서 얼마냐고요? 68. 뭔 68이야? 80만이지. 80만의 융자가 있는데 공사 얼마 했어요? 아 100만 됐다고? 10만. 10만. 그죠? 그러면 내 돈 얼마 들어가 있어요? 90 내 돈? 내 돈이 얼마 들어가 있냐고? 90 30만이죠. 그죠? 20만 다운하고 10만 공사했으니까. 그러면은 30만의 돈이 들어가 있는데 현재 융자는 80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. 그죠? 네. 그러면 론 어마운트가 105만으로 변경이 되고 그 80부터 105만 사이에 차액은 내가 현금을 뽑았다는 얘기예요. 그러면 내가 30만 불 집어넣고 25만 불을 뽑는다는 얘기예요. 맞죠? 그럼 내 돈 다 뽑았죠. 네, 그렇죠. 그러면 내 돈으로 이 집이 돌아가는 게 아니란 얘기죠. 은행 돈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. 우리는 100만에 샀으니까 재산세는 한 1000불 정도 나올 거예요. 그러면 한 달에 5,300불 페이먼트와 재산세 1000불 그리고 보험료 150불 하게 되면 한 6,500불의 지출이 생기고 월 수입이 얼마죠? 월 수입이 한 8,600불 정도의 렌트가 들어오니까 한 달에 약 2,000불 정도의 수입이 발생하는 매물을 만들어낸 거예요. 내 돈은 하나도 잠겨있지 않은 상태에서. 이게 BRR 테크닉인 거예요. 저게 팔기 전에 융자에서 그렇게 돈을 준다고요? 팔기 전에? 네, 에스코에 들어간 상태예요? 에스코로 들어갔을 때는 당연히 재융자가 안 되죠. 근데 내가 킵하고 있는 상태. 저는 이걸 어떻게 했냐면 100만 불에 사가지고 10만 불 공사한 다음에 작년에 재융자를 했어요. 그래서 100만 불을 뽑았어요. 그래서 저는 제가 다운 페이먼트 한 거 다 뽑고 공사 금액도 일부를 뽑았죠. 그래서 저기에 묻혀져 있는 그 저희의 돈은 얼마 되지 않아요. 그런데 지금 현재 5,300불 내고 있고 저희가 들어오는 수익이 한 2,000불 정도가 되니까 그러면 갖고 있어도 괜찮다라는 얘기예요. 왜냐? 내가 처음 집어넣었던 돈은 다시 다 회수를 했으니까. 그리고 갖고 있으면서 뭐 아시겠지만 뭐 집값 오르면 땡큐고 또 원금 삭감이 되니까 또 이 좀 어떻게 보면은 그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늘리는 데 있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동산 테크닉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. 물론 이 BRRR 테크닉을 사용하신 방법도 있겠지만 만약에 이거를 또 판매를 한다. 그러면 또 어떤 상황이 생기겠어요? 캐피털 게인 텍스 당연히 내야 되겠죠. 근데 아파트를 두 개를 돌릴 수가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. 그렇게 되면 뭐냐? 처음에는 25만 불 가지고 하나를 돌렸지만 이제는 팔아가지고 50만 불이 생겼으니까 그러면 아파트 두 채를 또 이 BRR 테크닉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또 그거를 그 두 채를 만든 걸 네 채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내 그 재산 증식의 목표가 있느냐 아니면은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현금 캐시플로우를 더 노리는 그런 투자를 하고 싶으냐 이런 것에 따라서 본인의 목적에 따라서 이 BRR 테크닉을 사용하느냐 아니면은 플립을 하느냐 양쪽을 생각을 해보시고 본인의 그 포트폴리오에 맞게 부동산 투자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서 제가 이번에 이 비디오를 찍었습니다. 궁금하신 점? 그러니까 BR 그 프로그램은 그걸 갖다가 나중에 이제 다시 리파이낸스를 해가지고 다 페이오프를 하고 그 에코티를 가지고 이제 다시 또 돈을 또 뽑아서 다른데 또 투자를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. 그래서 부동산을 계속 돌린다. 그렇죠. BRR 테크닉은 재산 증식은 조금 더디겠죠. 플립하는 것보다는. 그 대신 그걸 가지고 있으면서 충분한 캐시플로우가 생기니까 그걸로 위안 삼는 거죠. 왜냐면 자기 돈을 뽑은 건 좋은데 문제는 그게 뽑고 나서 하나를 구매할 수 있지만 만약에 그냥 팔아버렸다 그러면은 그 돈 가지고 두 개를 한꺼번에 돌릴 수가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어떤 것이 더 좋으냐? 만약에 그 다음 물건이 없으시다 그러면 당연히 BRR 테크닉으로 그냥 묻어놓고 그냥 한 번에 하나씩 차근히 가시는 게 좋으실 거고 만약에 재산 증식을 한꺼번에 확 당기시겠다 그러면은 팔아버리고 다시 두 개를 더 하시는 게 답이 되겠죠.
테크닉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부동산을 뭐 재산 증식하신 데는 그래서 캐시플로우를 포커스를 두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말씀하신 대로 뭐 플립 제가 보여드린 대로 하시는 방법도 있겠고요. 이 두 가지를 잘 적절하게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부동산을 가지고 본인의 재산 증식을 빨리 넓히시는 빨리 증가시키시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.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연락 주시고요. 또 구독하시는 분들 혹시 내가 이런 거는 궁금한 게 있는데 이런 거 김원석 부동산에서 한번 주제를 좀 다뤘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있으면은 한번 알려주세요. 그럼 제가 그걸 다음번에 한번 찍어보도록 하죠. 감사합니다.